예전에 제가 부자들은 이런 지도 씁니다 라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보시면 이겁니다. 제가 거기에다가 고정 댓글로 링크를 걸어서 땅으로 돈 버는 방법 소, 중, 고급 편에 체크리스트를 드렸는데 그 설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설문 내용에 지도대로 했는데 잘 모르겠다, 위치 좋은 땅을 샀는데 허가가 될지 안 될지 설계사무실에서 굉장히 애매하게 얘기한다, 지금 공장 매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 매각이나 임대 이런 게 가능하냐, 또 어떤 분들은 인생 조지지 말라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습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중소기업이나 제조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임대 매물이나 이런 게 매각 쪽도 좀 늘어나 있는 편이에요. 경기는 최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다른 분들은. 그래서 특히 초보자들은, 소액 투자자들, 이분들은 대책없이 땅 사면 아까 그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 조집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하고 오늘 넘어갈까 합니다. 이 채널은 공장 투자를 부추기거나 그런 채널이 아닙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인허가 내고 공장이나 창고를 짓고 준공받고 매각으로 수익을 만드는 구조를 알려주는 채널이에요. 그냥 인허가라는 개념이 없이 순수한 토지 자체만 본다거나 매각이 불가능한 곳을 선택을 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지도에서 보면 괜찮아 보이는 땅, 도로 있어 보이고 모양도 좋고 가격도 좋아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인허가, 하수, 사용승낙서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장 조사하면 결론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걸 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토지 개발을 딱 4단계로 쪼개서 각 단계에서 초보가 터지는 문제 두세 개와 해결 포인트만 한번 콕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매입, 인허가, 공장 창고를 짓는 시공 단계, 그 다음에 준공을 하고 매각 단계까지 이 단계에서 터지는 문제들입니다. 토지 투자에 대해서 초보 투자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 통장에 토지 개발로 10억 이상 있고 이런 분들은 이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땅이 싸다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싸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못 찾으면 그건 할인돼서 사시는 게 아니고 큰 부채를 떠안는 겁니다. 매입 전에 3개 정도를 간단하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그거를 보실 줄 아니면 거의 다 봅니다. 뭐가 되는지 그 뼈대가 거기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도로와 접도 기준을 좀 보셔야 되고 하수 처리, 현장의 토목 같은 기반 조건 확인, 그 다음에 시장 조사, 누가 살 건데를 먼저 답하기를 해야 합니다. 매입 단계에서 두 번째 문제는 짓기만 하면 팔리겠지 이런 착각입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시장조사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업종의 수요가 있는지, 진입로, 차량 동선, 마당, 층고 같은 스펙이 맞는 건지, 매각 때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그런 상품성이 있는가, 땅을 사면 안 돼요. 출구 쪽, 즉 팔리는 쪽에다가 더 많은 포지션을 둬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인허가,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주변과의 조화를 보고 관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정말 중요한 게 여기서 막히면 모든 일정이 그냥 여기에 녹아버립니다.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농지는 그냥 맹지로 판단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사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허가 가능성을 미리 쪼개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도로, 하수, 배수 같은 기반시설을 확보를 하고 구족도를 통해서 계획을 짜야 돼요. 설계사무실을 하고 무조건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원 리스크, 소음이나 분진, 차량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고 설계 단계에서 조건을 맞춰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소매점, 제조업소, 그 다음에 일반 공장의 차이 같은 거는 좀 어느 정도 아셔야 됩니다. 공장 쪽은 설립 승인 절차도 있고 그런 게 걸립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는 어떤 절차를 타는지를 초반에 확정을 좀 해 두셔야 돼요. 좀 흐리게 그거를 두시면 뒤에서 한꺼번에 막 터집니다. 요즘 이런 경기에 그런 게 터지면 굉장히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 공장이나 창고를 시공을 할 때 이쪽에서는 돈이 좀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간이죠. 견적서를 한 장짜리로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걸르셔야 되는 거고요.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게 그 추가 공사, 누락된 거 이런 거예요. 견적은 최소한 그 구성을 단락별로 좀 쪼개놔야 됩니다. 일단 직영이냐 60평 이상 종건이냐, 그러니까 이게 허가 때부터, 인허가 때부터 이 단계가 아니에요. 이 단계가 아니고 허가 때부터 그거는 짚어놨어야 됩니다.
토목을 보면 뭐 부지 정리를 한다거나 배수, 옹벽, 포정 이런 걸 보셔야 되고, 현장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마당 레벨이나 배수, 진입로 이런 거 다 봐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골조나 외벽, 지붕, 마감, 누수, 특히 옹벽을 벽체로 사용한 경우하고 겨울에 그 파라페 구조들, 안으로 물통 들인 것들, 이런 것들 하자가 좀 많이 나는 편이니까 그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전기나 기계, 소방 이런 거는 직접 공장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짜야 돼요. 화장실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 공사가 있습니다. 뭐 대문이나 펜스, 조경, 그 다음에 인입되는 것들 한 문장 꼭 넣어야 돼요. 범위를 딱 정하고 변경은 무조건 문서로 남겨야 됩니다. 나중에 서로 기억을 못해요. 어디까지 해주기로 한 건지를 모릅니다.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은 실제 분쟁이 많이 잦은 구간이기 때문에 꼭 문서로 남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설계사무실, 시공사 이런 선택도 중요한데 관리가 핵심입니다. 좋은 업체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내 프로젝트의 시간이나 준공에 흔들리지 않게 그것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설계 도면 같은 경우에 최종 현장에서 쓰는 그런 확정 도면을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추후에 정축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설계를 반영을 해 놔야 됩니다. 종건을 피해서 우리가 60평, 60평 이렇게 두 동을 짓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중간에 증축을 해야 되는데 잘못 늘려놓으면 150평이 넘어가요. 증축을 못 합니다. 가설 외에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도 어떤 일정표나 공정표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단계별로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거의 잘 모르시면 설계사무실을 통해서 가장 큰 체크돼야 될 것들, 그리고 가장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 이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공장 하자라는 것들 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허가 조건이 준공 조건이라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잊으시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시공자가 만약에 부지 정리하기 전에 어떤 말뚱이나 이런 경계를 다 찍어 놨어요. 메터짜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줄자 같은 걸로 진짜 시공을 할 때 그냥 눈대중으로 한다거나 줄자로 당기거나 그 도면만 보고 확인을 하시는 순간 큰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옹벽이나 건물이 남의 부지로 넘어갈 확률이 큽니다. 토목사무실에 그 의뢰하는 게, 측량 의뢰하는 게 몇십만 원이 아까워서 만약에 측량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그럼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시공자 중에. 네 번째 단계 이제 준공을 하고 이제 매각을 하는 건데요. 준공에서 멈추면 돈줄이 끊기는 겁니다. 가장 터지는 게 안 맞게 시공을 한 경우와 그 시공자가 자기 밑에 하청업체, 그러니까 정화조 업체나 판넬 이런 업체에다가 미수범이 남아있는 경우에요. 그 밑에 있는 업체들은 이 시공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수금을 해주지 않으면 그 준공서류를 주지를 않습니다. 나는 돈을 다 줬는데 그 돈이 내 부지를 만드는 곳에 간 게 아니고 다른 곳에 수금이 됐거나 다른 현장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연되고 결국 해결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미리 시공자에게 그런 준공 관련된 서류를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설계사무실한테 좀 챙겨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공자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매각을 그냥 팔리겠지로 하면 안 됩니다. 매각은 처음부터 상품을 설계를 해 놔야 됩니다. 수요가 원하는 스펙으로 줘야 되고 불필요한 옵션, 비용 올리는 거는 안 됩니다. 2층, 사무실, 조경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앞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누가 어떤 걸 사냐가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셔도 그래도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알겠는데 내 땅은 애매해, 내 케이스는 어디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 맞습니다. 지도에 한계가 있을 거고요. 제가 드린 체크포인트 그런 거 다 알아도 결론은 케이스별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자체마다도 다 틀려요. 또 그래서 제가 선착순으로 2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는 아직 짜지는 않았어요. 한 2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상담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상담의 대상은 토지개발, 그 다음에 매입을 금정을 한다거나 인허가 관계, 그 다음에 공장 창고에 대한 그런 시공, 리스크, 그 다음에 제가 그 주택에 대한 상담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투자나
뭐 투자금 모집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매입, 인허가, 시공, 매각 그 단계에서 저희한테 치명타를 입히는 것이 있냐 없냐 이것을 한번 상담을 해 보겠습니다. 상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떤 진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제조업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나가려면 좀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장을 운영할 게 아니라면 출구 쪽 설계가 없는 거는 아예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누군가는 어려운 난제를 풀고 남들이 안 사는 뭐 이상한 땅 삽니다. 이상한 땅 사서 만들어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셔서 딱 세 줄만 1번 지역 또는 지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2번 목적 뭐 토지 매입이냐 토지 개발이냐 공장 창고에 대한 시공에 대한 문제냐 실제로 공장을 운영할 뿐이냐 이렇게 목적을 좀 적어 주시면 되고 세 번째 불안한 포인트 허가냐 도로 쪽이냐 뭐 이런 걸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20명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다 종료가 됐으면 다시 한번 더 모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감이 되면 종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